개념 강의 29강 촬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다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거기에서 마무리하고 여기로 넘어와서 하면은 시간 차이가 너무 날 것 같아가지고 예. 아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좀 죄송해요. 죄송한데 죄송할 거 진짜 많아. 이 10단원 있잖아요. 10단원이 보편적으로 구분구조법 나오고요. 활용인데 구조법 나오고 구적법 돌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넓이 나오고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길이 나오고요. 곡선 길이 뭐 이렇게 나오나? 그 다음에 넓이 다음 부피인가? 부피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 나오고 보편적으로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나오는데 지금 묶은 거는 그러니까 이거 요거 오늘 강의 이번 강의 딱 끝나시고 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갖다가 싹 다 푸세요. 푸시는데 제가 지금 유형 중심 책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요건 제목에다가 꼭 넣겠습니다. 요 순서로 나오는데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거기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유형 중심 문제 번호 적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걸 푸세요. 오늘 할 거는 요거 구분 구적법이랑 구분 구적법 넓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이 아닙니다. 예. 요거는 또 역함수 정리해 드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볼륨 그 부피랑 그다음에 길이 요거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 다음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넓이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강의 끝나고 나면은 거리까지 요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예, 10단원이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번호를 갖다가 꼭 적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못 외우니까. 그리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쓰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쓰는 걸 얘기해보는데 우리가 리밋, 이건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안 써도 되지만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도 써놓고 방법에 대해서 다 적어주려고 해요.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pk 이렇게 적을게요. 차라리. 아유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옆에 걸 보고 적으니까 글씨가 더 개판이 되셨어요. 자 일단은 적어놓고 갑시다. 즉 이제 읽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한 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제 그 읽으면서 뭐라 등신아 나 왜 이렇게 등신이죠? 예, 아무튼 얘를 갖다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외워도 되게 해드렸어요. 해드렸으니까 이제 문제 푸실 때는 조금은 돌아가시더라도 안 외워도 되니까 이거 돌아간다고 해봐야 1분 정도밖에 안 돌아가니까 조금은 돌아가시더라도 요 룰을 따라 주시면은 또 못 푸는 문제가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다 봤듯이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요거 요게 전체적인 뭐더라 인터벌 접근 길이 구간 인터벌 스펠링은 항상 헷갈려가지고 되셨어요. 그거더라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n분의 k 그죠? k 대신에 1 놓고 2 놓고 막 움직이잖아. 그죠? 미지수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되셨나요? 물론 우리가 식적으로 봤을 때 얘가 구분구조법인지 급수인지를 갖다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F라는 것도 이제 이거 읽어내시는 건 읽어내실 수 있잖아요. 요것도 별표로 할게요. 즉 우리는 일단은 그냥 제 방식을 갖다가 이렇게 글로 쓰자면은 n분의 k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없으면은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없으면은 무조건 만들어 내세요. 그 식에서. 되셨어요? 만들어 내시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온식이 돌아가요. 저를 믿어주세요. 즉 n분의 k를 갖다가 만들어 내시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이 밖에 n분의 라는 게 나와요. 즉 두 번째는 n분의 p가 맞는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니. 죄송합니다. n분의 p는 제일 마지막으로 갈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f가 필요하다. 왜 우리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제 대가리는 제 눈알은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야지만 잘 보여요. 그래서 f가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있으면 패스. 이게 뭔 소리인지 지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막 꼬아가지고 갈 거예요. 패스. 그냥 읽어내시면 돼. 되셨어요? 없으면 만드세요. 엄마야, 나 왜 이러냐고. 되셨어요? 없으면 만들어서 표현하세요. 그 다음에 3번 체크해줘야 될 거는 적분 구간. 구간만 고려해서 정적분으로 바꾸세요. 진짜 1번, 2번이 너무 중요합니다. 3번은 그냥 자동으로 오실 거세요. 되셨어요? n분의 k가 있는지를 갖다가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동시에 F로 표현되어 있는지, 왜 우리가 지금 읽는 이거에서는 항상 F로 표현되는 것만 읽는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이걸 한꺼번에 가지 마세요. 한꺼번에 가시면 조금 혼동이 되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그러면은 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면서 가볼게요. fx를 내가 이렇게 세팅 한번 해보자. 빠르게. 될지 모르겠다. EX라고 한번 가볼까요? 요렇게 그냥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테그랄이래. 미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이렇게 가도 되네. 시그마 k는 어디에서부터? 1에서부터 n까지 f에 n분의 k n분의 2k로 갈게요. 2k에 n분의 1 아니야, 기본적으로 갈게요. 기본 형태부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단 여기에서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요렇게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fx 어차피 있습니다. f 있어요. 세팅 바로 확인됐고 n분의 k 있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되셨어요? 자, 이제 k 대신에 1 넣고 무한대 보내버리세요.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k 대신에 n 넣고 무한대 보내버리세요.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예요. 적분 인터벌 맞아 떨어지죠. 즉 0에서부터 1까지 1 더하기 4x의 제곱 2x dx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면 성미분 있어야 되는 거니까 8x 곱하기 4 해줘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 해주시면 되는 거죠. 즉 4분의 1에 왜 이래? 4분의 1에 ln 1 더하기 4x의 제곱을 어디에서 0에서부터 1까지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4분의 ln 5가 답이 되겠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요거는 괜찮죠?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보시면은 k 대신에 1 넣어주시면은 무한대 보내버리면은 0에서부터 요거는 동일합니다. k 대신에 n 넣어주시면 어디까지죠? 0에서부터 2까지예요. 적분 인터벌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즉 여기를 곱하기 2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 그냥 2분의 1인 거예요. 되셨어요? 맞추셨으면은 2분의 1에 0에서부터 2까지 fx dx 즉 1 더하기 4x의 제곱 2x dx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fx dx였던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주셔도 그냥 fx dx라고 적어주셔도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적분 인터벌이 맞지 않으면은 뭐 만약에 이게 뭐 2k가 아니고 3k였다 그러면은 적분 인터벌이 3이니까 얘를 3으로 맞춰주시고 3분의 1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맞춰줬으면은 얘는 0에서부터 3k까지였으면은 0에서부터 3까지 fx dx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fx 대신에 다시 뭐 식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어떻게 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여기에서 잠깐만 제가 식을 갖다가 좀 변형해야 돼가지고 잠깐만 스탑하면서 갈게요. 네. 요걸로 가자. 좀 어렵더라도. 자, 이제는 f가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한번 가보자고요. 시그마 k는 어디에서부터 1에서부터 무한대 n까지 1 더하기
n제곱분의, 아이 저거 너무 심한가? 4k의 제곱, 그냥 n분의 2k 이렇게 갑시다. 그 다음에 n분의 1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자, 이제 이런 놈이에요. 이런 형태가 나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n분의 k 있고 뒤에 뭔가 적분 인터벌을 갖다가 n분을 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읽어내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읽어내실 수는 있거든요. 읽어내실 수는 있는데 k 대신에 1 놓고 뭐한테 뭐가 이거 안 나와. 즉 뭐가 없어서 힘드냐면은 f 얼마에서부터 f 얼마까지냐는 거죠. 되셨어요? 즉 f로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f를 갖다가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뭐를 갖다가 미지수로 보면서 n분의 k를 미지수로 보시면서 가주시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 방법 나오게 될 거지만은 n분의 k를 갖다가 내가 x로 둔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fx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할게요. n분의 k를 내가 x로 본다라는 거야. fx가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fx는 1 더하기 4x제곱. 왜? 요 식이 그대로 나오려면 f에 n분의 k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2x 였다라면은 내가 f의 n분의 k는 1 더하기 4n제곱 k제곱 요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즉 fx를 갖다가 내가 세팅을 갖다가 해주셔야 되는데 n분의 k를 갖다가 내가 x로 본다? 그러면은 요런 식이 나와야 되는 거고 요 fx를 가지고 다시 이 식으로 돌아가려면은 f의 n분의 k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구분구조법이 리밋 시그마 f의 n분의 k n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얘는 그죠? 0에서부터 1까지 적분 인터벌 맞아 떨어지네. 즉 0에서부터 1까지 fx dx 즉 1 더하기 4x의 제곱 2x dx를 계산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건 이제 좀 전에 계산했던 거니까 맞죠? 근데 내가 쌤 잠깐만 나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n분의 2k를 갖다가 내가 x로 보면 어떻게 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n분의 2k 자체를 갖다가 내가 x로 보는 거니까 이때의 함수는 gx는 1 더하기 x제곱 분의 x로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네. 왜냐하면은 그렇다라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g에다가 뭘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n분의 2k를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1 더하기 4n제곱분의 k제곱분의 n분의 2k가 이렇게 다시 요식을 갖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 구분구조법이 리밋 시그마의 g의 n분의 2k의 n분의 1이 되게 되는 거예요. k 대신에 1 넣고 무한대 보내버리면 뭐가 된다? g0에서부터 k 대신에 n 넣고 무한대 보내버리면 g2까지가 되게 0에서부터 2까지가 되게 되는 인터벌 안 맞잖아. 2에 2분의 1 맞춰주시는 겁니다. 즉 얘는 2분의 1에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gx dx를 해줘야 되니까 1 더하기 x제곱 x dx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8 필요하니까 8 해주시고 4분의 1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ln으로 나오게 될 거니까 우리 좀 전에 계산했죠. 4분의 1에 ln5가 되겠다. 되셨나요? 얘 같은 경우는 2 필요하고 여기 들어갔어. 그러면 얘는 4분의 1에 여전히 ln으로 바뀌게 되겠죠? ln5가 되겠다. 계산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에 뜬금없이 왜냐면 내가 gx를 갖다가 이렇게 n분의 k를 갖다가 뭔가 미지수로 보고 이러한 형태의 미지수 왜 n분의 k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n분의 k의 4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으로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n분의 2k의 제곱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두 가지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함수를 갖다가 말이 되게만 세팅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3승 넣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이런 gx 나오면 이제 망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세팅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도대체 x 대신에 내가 뭘 넣어야지 다시 이 식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즉 택도 아닌 함수를 만들어내지 마시고 이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일단 요거는 이해 가세요? 예, 이해 가시면 다행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또 잠시만요. 촬영 포즈에다가 다시 꺼야 된다. 킨다라는 게 촬영을 꺼버려가지고. 자, 금방 만들었거든요. 리밋, 이걸로 갑시다, 그냥.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n제곱 4k, 제곱 2k. 이게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되셨어요. 일단은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서 나온다라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시그마의 리밋 n이 무한대로 가고 하면 급수인가? 급수면은 그냥 계산해야 돼. 뭔가 뭐 잠깐만 이거 부분분수로 나눠야 되나 막 이러고 있다라는 거지. 잊지 마세요. 이 식은 k 대신에 한번 1 넣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급수에서도 1 넣고 2 넣고 3 넣고 거기에서 수열을 갖다가 뭔가 상상하면서 가는 거니까. 되셨어요. 즉 1 넣으면 n제곱 더하기 4분의 2인데 k 대신에 n을 넣어봐야 그러면 4n제곱 분의 2n 뭔가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식 자체에 n과 k가 같이 나와. 급수 아니에요. 수열이 아니라는 거야. ak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이렇게 나오면 뭔가 갇혀 있다. 얘가 되셨나요? 그 n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k는. 이게 이거는 약간 느낌이라 가지고. 어찌됐든 그냥 저기 있는 식에 nk가 다 나오잖아요. 수열은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니까 수열은 k만 있어야 돼. 예, nk가 다 나온다? 급수는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리만 썸이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인테그랄로 바꿔서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이 나왔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되셨어요. 쌤 잠깐만 이게 지금 리만섬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적분 바운더리에 있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얘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는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되셨어요. 얘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무조건 따라와요. n분의 뭐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무조건 따라와요. 우리는 뭐부터 신경 써야 된다? n분의 k를 갖다가 만들어주셔. 잠시만요. 뭐에 신경 써주라? n분의 k를 갖다가 신경 써주라는 거예요. 왜? 얘는 풀리려면 그렇게 자동으로 무조건 얘는 나오게 돼 있으니까. 되셨어요? 즉 n분의 k제곱이 있고 n분의 k가 있으니까 일단 제곱부터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래 위를 갖다가 뭘로 나누자? n제곱으로 나눠주자라는 겁니다. 즉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어디에서부터? 1에서부터 n까지 1 더하기 4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 분의 n제곱분의 k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n분의 1 하나 떼주면 되는 거고 n분의 1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n분의 k를 신경 써주시면 무조건이에요. 되셨어요? 요렇게 나오셨으면 사실 위에 거예요. 위에 이 식이었던 건데 제가 그냥 정리해서 그냥 아래 위에 n제곱 곱해주시고 n분의 1 곱해가지고 그냥 나온 식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되셨나요? 요렇게 만드셨으면은 이제 n분의 k를 갖다가 뭐로 보고 미지수로 보고 함수를 세팅하라는 거죠. 즉 나는 함수를 갖다가 f의 fx는 1 더하기 4x의 제곱분의 x라고 세팅해 주시면은 요 식을 갖다가 내가 뭘로 표현할 수 있겠다? f의 n분의 k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즉 내가 리밋 n이 무한대 이건 쓸 필요도 없지만은 f의 n분의 k n분의 1로 내가 세팅한 이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k 대신에 1 넣고 무한대 보내버리면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k 대신에 n 넣고 무한대 보내면 어디까지? 1까지. 즉 0에서부터 1까지 적분 인터벌 맞네? 즉 0에서부터 1까지 fx dx 즉 1 더하기 4x의 제곱분의 x dx 이렇게 세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정답지의 문제풀이보다 살짝 돌아가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 갔다가 물론 이거는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아니야 이건 쓰세요 될 수 있으면 여기 갔다가 정답지에서는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함수 세팅하신과 동시에 그냥 바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요렇게 갔다가 돌아왔다가 요렇게 가는 요 두 가지 과정이 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괜찮나요? 물론 정답지에서는 문제는 이거였던 거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넘어갈 건데 저는 요거 하나 요렇게 F 세팅하고 F로 표현해주고 최종 인터벌로 바꿔주시라는 거. 아 인터벌이란다. 인테그랄로 바꿔주시라는 거죠. 아 왜 이렇게 말 실수가 많지? 원래 많긴 하지만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별 부담 없으실 거라고 좀 믿을게요. 되셨어요? 예. 요렇게 구분구조법을 갖다가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뒤를 갖다가 필요하다면은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리만 썸을 갖다가 리만이 했던 이 구분구조법 넓이를 갖다가 구하는 걸 갖다가 인테그랄로 가는 걸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은 이 다음 공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흘러 들어오게 되고 넓이는 너무 쉬워. 부피는 너무 쉬운데 요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y는 fx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있었다라고 합시다. x축이고요.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다라고 해봅시다. 리만은 이걸 갖다가 2등분, 3등분, 4등분, n등분 해주고 난 다음에 n을 갖다가 그 사각형의 넓이들을 갖다가 다 세팅해서 더해주고 나면서 동시에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리만 썸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예, 그 자체만으로는 인테그랄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산을 못 합니다. 자, 이제 라이프니츠의 관점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의미를 좀 해보자고요. 즉,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갖다가 생각을 갖다가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의 의미를. 도대체 이 의미는 뭐냐는 거야. 적분인 건 알겠는데. 일단은 이거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요. 인테그랄, 우리가 이렇게 인테그랄로 읽지만은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예, 맞습니다. S예요, S. S를 길게 늘려드린 거예요. 왜 S를 썼을까? 서페이스 넓이 이러지 마세요. 수학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S를 갖다가 쓰는 데는 서페이스 넓이가 아니라 뭐다? 썸. 사실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니츠는 다 더하라는 의미였어요. 되셨나요? 즉 라이프니츠는 그리고 이 dx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이거는 근데 있기는 한데 있기는 잊으세요. 라이프니츠의 관점은 어떤 점이 있으면은 요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구할 때도 어떤 점이 있으면은 바로 이웃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도 바로 이웃하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 즉 요 두 점 사이에 을 잇는 선분 이게 접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서 라이프니츠는 요 함수 fx 위에 있으니까 요 두 점 사이에 요 x값 차이를 갖다가 무한소 가장 작은 양수 dx라고 뒀던 겁니다. 그리고 요 차이를 갖다가 그 함수에 따라서 dy가 되게 되는 거니까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dx분의 dy를 갖다가 뭘로 봤다? 접선의 기울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에서 이미 얘기를 갖다가 했던 거잖아요. 똑같아요. 라이프니츠는 그냥 a가 있으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dx 가장 작은 양수의 사각형으로 그렇게 돼버리면은 dx 곱하기 요때의 높이 dx 곱하기 요때의 높이 dx 곱하기 요때의 높이 되셨어요? 즉 모든 성분을 갖다가 다 어떻게 넣은 거다? 더한 거랑 즉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거는 다 더해라 되셨나요? A에서부터 B까지 성분은 아니고 요거는 높이잖아요. 여기가 fx 높이였던 거야. 곱하기 dx 즉 요게 뭐였던 거다? 사각형이었던 거예요. 잘게 쪼개진 최소 양수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되셨나요? 즉 이 인테그랄의 의미는 다 더해라. A에서부터 B까지 이런 애들을 다 더해라 라는 거였던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물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또 왜 dx는 없었던 거니까 없던 건데 또 필요해 또 써먹어 우리는 되셨어요? 있을 수 없어 숫자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음함수에서 써먹었어요 안 써먹었어? 써먹었어 왜? 다 알아 뭔 말인지는 아니까 납득은 가 근데 없어 그렇지만 그 기호를 살려가면서 썼잖아요 왜 그게 음함수도 미분하게 해주고 다 미분하게 해주니까 되셨나요?
즉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만 이제 dy, dx로 표현을 바꿔가면서 간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자, 동일합니다. 이제는 이 곡선의 길이부터 먼저 설명을 갖다 드려볼게요. 저걸 이해하시면 이 공식이 이제 쉽게 이해가 가세요. 근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는데, 자, 일단 또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치자. y는 fx예요. a에서부터 b까지. 근데 참 이거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넓이 구하는 게 쉬울까? 만약에 이런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는 생각하면은 나 지금 이제 곡선의 길이 아크랭스를 갖다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길이 구하는 게 쉬울까? 넓이 구하는 게 쉬울까? 라고 생각하면 길이가 당연히 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예, 그 생각이 들 건데 사실은 넓이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인테그랄만 해주시면 되고 얘는 조금 더 어렵더라는 거죠. 자, 얘도 이제는 이거는 막 저 뭐야 구분 구조법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구분 구조법의 개념을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A에서부터 B까지 이 곡선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정확한 이 그래프가 있다라면은 그리고 그 실존하는 그래프가 있다라면은 뭐 막말로 내가 그냥 실을 갖다가 해서 툭 잘라가지고 그 길이 재면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수학적으로 여전히 실 길이를 잰다라고 해서 이 곡선의 정확한 길이가 나온다 아니잖아요. 그죠? 되셨어요? 그죠? 예. 뭐 자가 또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뻗어나가게 될 거니까 되셨나요? 즉 이 곡선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안 되지. 여전히 구분 구조법적으로 가는 겁니다. 즉 얘를 갖다가 일단은 니만적 접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일단 이 길이를 갖다가 구해보는 거예요. 곡선 길이보다는 실제 곡선 길이보다는 어떻겠어요? 짧겠지. 근데 내가 2등분을 갖다가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갖다가 더해 보시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전히 곡선 길이랑 차이는 나지만 아까 전보다는 차이가 줄어드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잖아요. 4등분을 갖다가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힘들어. 이렇게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점점 n등분을 갖다가 무한하게 해주게 되면 곡선의 길이랑 굉장히 어떻게 되겠다? 가까워지겠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를 갖다가 확대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이걸 갖다가 무한대로 쪼갰다라고 해봐요. 즉 무한대로 쪼개가지고 요 부분과 여기 dx 그죠? 요렇게 무한대로 쪼갠 여기라고 해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라이프니츠로 가보자라는 겁니다. 즉 요 점이 있으면은 여기는 dx가 되게 될 거라는 거죠. 바로 이유점. 되셨어요. 무한대로 쪼갰으니까. 그러면서 여기는 dy가 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직선길이었던 거니까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요 길이들을 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뭐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게 되는 거야.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길이들을 다 더해라. 인테그랄 어디에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다 더해라. 인테그랄이 아니라 더해라. 썸해라. 어떤 애들을 인테그랄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을 더해라. 이게 곡선 길이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함수 fx에 x는 a부터 x는 b까지 그래프 길이. 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계산을 못해요. 왜 인테그랄 이거 완성될 거 아니야? 인테그랄로서의 완성은 아닙니다. 되셨어요? 썸으로서의 완성은 됐어. 그렇지만 인테그랄은 완성이 안 됐어. 왜 우리 뭐가 없어? dx가 없잖아. 되셨나요? 즉 내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준다? dx를 갖다가 묶어내 주는 거예요. 루트 안에서. 되셨나요? 즉 묶어내 주시면은 1 더하기 dx분의 dy의 제곱에 dx가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인테그랄이 된 거야. 아우 진짜 막 수학기. 아니 왜 그런데 이러려고 dx분의 dy를 다 살려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dx분의 dy는 우리가 또 뭘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글씨가 확실히 이렇게 그거에서 하니까 여기 이제 공식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함수 줄이니까 너무 작아지네. 함수 y는 fx에
x는 a부터, 근데 좀 확대해서 제가 글씨 쓰니까 글씨가 좀 이쁘지 않나요? b까지. 음, 곡선의 길이 l은, 그죠? 랭스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에, 이게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이렇게. 루트에 1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 dx로 구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참, 이 dx의 존재 대단하죠. 괜찮으신가요? 예, 그래서 곡선 길이 공식이 나오는데 나중에 되면 좀 그런 의문감이 든다라는 거지. 도대체 왜 곡선 길이를 구하는데 막 루트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미분한 함수를 왜 다시 제곱해가지고 구하느냐, 이런, 다 설명드렸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곡선 길이 L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부피. 부피는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어. 물론 우리는, 저희 때는 부피가 이제 미적분학에서 부피가 세 가지 형태가 나와요.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그냥 뭐 일반적 부피, 이걸 일반적이라, 좌표평면, 부피가 있고요. 이제 회전체, 그 뭔가 왜 우리 항아리 만들 때 뭐 이렇게 막 발로 돌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모양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체가 있을 때, 음, 를 갖다가 두 가지 방법 해가지고 그 디스크 메서드랑, 그다음에 쉘 메서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부피 구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당연히 구의 부피야 그냥 그 구랑 뭐 직육면체 뭐 이런 거야. 그 당연히 뿌리랑 이런 건 그냥 공식 외우셔야 되고요. 되셨어요? 요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저는 이거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고 이게 들어갔더라고. 예, 근데 뭐 나중에 대학 들어가시면 어찌됐든 이거 다 하기는 합니다. 다 하기는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이 부피에서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에서 들어가게 될 건데 그냥 개념만 짚으시면 그냥 다 끝나는 문제예요. 즉 우리가 넓이라고 하는 거, 넓이라는 게 뭐였어요? 길이의 합이에요. 길이의 합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선분의 합이에요. 어마운트를 알려주는 거잖아.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넓이 s를 갖다가 구할 때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갖다가 하면서 얘가 뭐 선분이야 그냥. 되셨나요? 그럼 부피는 뭐겠어요? 뭐다? 넓이의 합이에요. 그잖아. A, B, C였으면, C, 말 좀 들어라 이 등신아. 부피는 뭐다? A 곱하기 B 곱하기 C였던 거잖아. A 곱하기 B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고? 넓이. 즉 넓이가 얼마만큼, C만큼 쌓여 있다. 쉽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4 용지를 갖다가 계속 쌓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넓이, 왜 A4 용지에 우리가 부피가, 뭐 물론 부피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DX의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피라고 생각 안 하잖아. A4 용지를 갖다가. 아니면 기름종이, 되게 얇은 기름종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부피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 근데 실제 부피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실제 걔가 0은 아니야. 높이가. 되셨어요. 즉 그런 애들을 갖다가 계속 쌓아 나가는 게, 나가면은 점점 뭐가 생긴다? 부피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하면서 부피가 딱 뭐 이 높이가 3이 되는 순간에 부피의 순간 변화율은 뭐다? 예, 그때 언제지나 한 장의 넓이가 되겠죠. 즉 부피를 미분한 게 뭐다? 넓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요. 그냥 부피라고 하는 거는 넓이의 합이었던 겁니다. 즉 다른 거 아니고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sx dx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넓이 함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넓이들을 갖다가 다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예, 그겁니다. 예,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 번호들은 제가 제목에 꼭 적어 놓겠습니다. 이제 제가 얘네들을 왜 묶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리만의 입장에서 되게 납득이 가. 리만은 이걸 제대로 잘 했는 거 맞아요.
되셨어요. 그리고 실제 이게 이제 리만의 그게 그 라이프니츠의 DX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걸 갖다가 이제 리밋을 갖다가 써가지고 이제 다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 우리가 원래 dx분의 dy로 라이프니츠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바로 구했는데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그 유도 과정을 보면 다 막 안에 막 dx 있고 막 이래. 그래서 뭐 만약에 y는 x 제곱의 미분 함수를 갖다가 할 것 같으면은 dx분의 x 더하기 dx의 제곱 빼기 x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이게 이제 아이씨 해보자. 어, x제곱에 맞죠? 그 다음에 2x dx 더하기 dx의 제곱 빼기 x제곱 요렇게 계산된다 봐요. f의 x 더하기 dx 빼기 fx로 요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러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유 dx분해 뭔 소리야? 와 얘가 왜 제곱됐어? 그러면은 얘가 2x고 더하기 dx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dx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양수였던 거기 때문에 그냥 2x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거든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보완하기 위해서 리밋 극한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만들었고 얘를 갖다가 h로 두고 x 더하기 h 제곱 빼기 x 제곱을 리밋 h를 어디로 0으로 보내라 요렇게 하는 이런 게 나온 거죠. 공식 유도 예 되셨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쓰는 이유는 알고 있으니까 뭔 소리인지 알고 납득은 가니까 되셨나요? 이게 더 빠르니까 더 명확하니까 눈에 잘 보이니까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 썸, 그 리만과 리만썸과 그 인테그랄, 리만썸을 인테그랄로 바꾸는 법이랑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개념들 그러면서 이제 이 인테그랄이 원래는 썸이었다, 다 더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다 더해라. 그런 조각조각의 성분들을 더해라. 그게 뭐더라? 곡선의 길이더라. 되셨어요. 다 더해라. 조각조각 난 넓이들을 다 더해라. 그게 뭐더라? 부피더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한 묶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제 남은 개념 강의 2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